가끔 우리 이 애터미 이 강사들이 강의를 하면서 애터미는 밤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 그 말 들어보셨죠? 근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는 아프리카 미개 부족까지도 밤팽이는 성공 못합니다. 그럼 왜 밤팽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애터미에서 밤팽이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느냐? 밤팽이가 밤팽이체로 있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밤팽이가 애터미 시스템을 통해서 온팽이, 다시 말하면 스마트하게 되어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밤팽이였지만은 애터미의 시스템을 통해서 온팽이가 되어가니까, 스마트하게 되어가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달부터 천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천재가 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저 영감탱이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1990년대까지도 천재는 태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천재는 만들어진다는 게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IQ가 높게 태어나도 그것을 피땀 흘려서 개발하지 않으면 밤팽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모든 인간의 IQ는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열심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사람만 IQ가 늘게 돼 있어요. 게을러 빠진 놈은 영원히 밤팽이로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지고잉 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뭘 하든지 이 세상에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요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터미 마찬가지예요. 제가 로얄석에 앉아있는 분들 대충 성공한 것 같지만 고생 무지 했습니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거 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우선 PPT에 나와 있는 대로 도대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성공했다는 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면 돼요. 위인들의 말은요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라도 위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징기스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탓한 분 지금까지 많으셨죠? 지금부터 탓하지 마세요.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징기스칸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피살당했어. 암살당했어. 그러면 권력투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징기스칸 반대파에서 징기스칸 가족을 모두 추방해버립니다. 자,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다. 그 다음에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만 난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우리 학교를 다닐 시간이 어딨어, 맨날 쫓겨다니는데.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배움을 배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에요 징기스칸은. 그런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해지는 법을 알았다. 그 다음에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계속 징기스칸을 암살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탈출을 합니다. 사경을 헤매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그래서 현자들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자신 이기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인물입니다. 저쪽 동해에서부터 유럽까지 아직까지 지구상에 그런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없어요. 땅의 넓이가 2,400만 평방킬로미터. 그런데 징기스칸이 거느린 몽고족은 300만 원 가지고 5천만 매덕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죠. 징기스칸은 좋지 않은 조건만 다 가졌어. 그렇죠? 예, 다음 마시다 고노스케. 마시다 고노스케는 지금도 일본의 과거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는 인물이에요. 근데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보면 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첫째는 가난한 것, 둘째는 몸이 허약한 것, 셋째는 못 배운 것. 이게 재앙이지 어떻게 은혜입니까? 이걸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똑같은 실체적 진실, 현상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점은 다 했어. 그래서 나는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나는 몸이 약해.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게을리하지 않아서 이때 이야기를 한 것이 거의 70이 넘을 때예요. 늙은 지금도 건강하고, 그리고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혼자 일하려 하지 않고 더불어 같이 일하려고 힘썼다. 그런 말이 있어. 몸이 약하니까 혼자 못하잖아요. 세 번째, 나는 배운 게 없어. 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모든 사람, 자기 사원들도 자기보다 낫다고 존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회장을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 말하는 거예요. 자, 노력이 곧 뭐라고요? 천재다. 노력하라.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재능도 그걸 대신하지 못한다. 노력보다 뛰어난 천재는 없다. 이거 요즘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게 맞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성공 비결. 실패한 데서 그치고 마니까 실패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데까지 계속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을 이렇게 해놨어. 근데 자신이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게 요즘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이게 맞다고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업은 설득산업입니다. 모든 산업은 설득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설득산업입니다. 어떻게 파트너를 설득해서 이 고객을 설득해서 내 파트너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미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삭, 레토릭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득은 이런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건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10%밖에 안 되니까 이 종이 안 내. 천만의 말씀이야.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나머지 1도가 가장 중요해.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일기압에서 그 1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가 중요해. 이게 모든 게 바탕이에요. 두 번째가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특히 인간은 감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게 30%야. 30%.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현자들이, 세일즈의 아주 거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말하지 말고 들어라야. 들어라. 그러면 이 사람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남편 욕했다가 자식 욕했다가 시아버지 욕했다가 하다가 욕 다 하다가 뭐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만났죠?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지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미안하거든.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든, 이게 태도,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 세 항목이 하도 그 방대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로고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로고스는 지능과 관계됩니다. 지능 검사를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0년 됐습니다. 프랑스에 시작됐어요. 폴린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정치학자인데요. 미국의 IQ를 시대별로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 IQ가. 지난 100년 동안에 미국 국민의 평균 IQ가 30이 올라갔어. 그러면 IQ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맞지를 않아. 유전자에 의해서 그냥 고정되어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30년 전에 미국 국민은 거의 100치에 가까워. IQ 70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시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대 사람 미국인은 거의 천재야. 그렇잖아요. 130 넘으니까.
요게 이제 IQ예요. IQ 13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IQ를 뜯어보니까 이 아래 제2단계 8개의 IQ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있어. 근데 그 3단계에 또 있어, IQ가. 이건 70까지 이상이에요. 오늘날 IQ 테스트는 요거 가지고 합니다. 요 중에서는 3개 뽑고 2개 뽑고. 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리 지능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 지능이 발달돼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간 지능이 발달돼서 미술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조학도 잘하고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운동 지능이 발달해 있는 사람. 요게 합해 가지고 하나의 이게 지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봐 가지고는 이놈이 멍청인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인 게 2가지예요. GF, GC라고. GF는 유동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지능. 유동지능. 그래, 플루이드니까. 이것은 유전적 요소가 큽니다. 지능이 높다는 게 나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지능이 높다는 것은요,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면 금방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능이, 유동지능이 낮으면 6개월 만에 이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근데 문제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GC라는 게 있어요. 결정지능,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데, 요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자, 요게 유동지능이에요. 요건 어때요? 25살에 최고가 돼. 25살에 최고가 된다고. 그리고 그 이상 되면 떨어져. 26살 먹은 사람은 내 지능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이제. 근데 결정지능은 크리스탈라이즈 된 것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입니다. 나이고 이게 IQ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IQ, 이건 25세의 최고가 돼, IQ가. 그러면 만약에 이 IQ만 있다면요, IQ가 이 하나라면 25살짜리가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다 해야 돼. 이놈이 머리가 제일 좋거든. 교수도 하고 의사도 하고 다 해야 돼. 머리가 제일 좋으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요건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젊은 사람이 결정은 빨리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죠. 근데 이 결정지능은 이렇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합해주면 지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지능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나이 들면 다 높아지느냐? never,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만 높아진다. 얼마나 공평해요. 그러니까 맨날 자빠져 노는 놈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 다시 말하면 과거 타령, 내가 그래도 서울대는 나왔어, 내가 그래도 고대 나왔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새로운 지식을 안 받아들이면 이게 이렇게 돼. 그럼 이거다가 합해지면 어때요?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멍청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 그것도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우리 뇌신경망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는 게 밝혀졌어요. 유전자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발전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미팅을 하면서 이게 시냅스가 새로 생기면은, 뇌신경망이 새로 생기면 점점 현명해지는 거예요. 현명해진다고요. 나이 어린 스폰서한테 계속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현명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현명하게 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과연 그러는가를 계속 뇌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과연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 아니, 신경 회로막이 생겨? 해보니까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새로운 신경 회로막이 생기니까 뇌세포가 죽어도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노력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천재다. 에디슨 이야기한 것처럼, 또는 마시다 고론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력보다 뛰어난 천재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